호모아로솔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제가 2025년에 자산 가격 그렇게 바닥 기어 다닐 때, 시장 조용할 때 제발 좀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때는 무서워서 쳐다도 안 보시더니 2026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크로 지표가 온통 빨간불을 켜고 유동성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7%에서 9%나 되는 그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내면서 역대 최고점에서 무지성으로 비투를 하고 계시네요. 시장이 조용할 때는 벌벌 떨며 관망만 하다가 이제 와서 남들이 다 환호하고 군중의 소음에 커지니까 그제야 그걸 확신이라고 착각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드시는 겁니다. 오늘 해설은 2026년 현재 이 차갑게 식어가는 알고리즘적 금융 현실을 낱낱이 직시하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냉정한 생존 매뉴얼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진짜 잔인한 역설 아닙니까? 진정한 자산 축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2025년에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니 거대한 유동성 흡수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6년 지금은 그저 가격 상승에 소외될까봐 두려운 그 FOMO 하나 때문에 역대 최고점에서 레버리지 풀로 땡기고 계십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이 시장, 다가올 완벽하게 통제된 새로운 금융 인프라 안에서 이 맹목적인 탐욕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 제가 오늘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6단계의 뼈대입니다. 1장 RWA 담보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작으로 2장 프로토콜 레벨 KYC의 완성, 3장 매크로 제일 원칙과 유동성, 4장 워시 체제와 진짜 긴축, 5장 대중 비투와 기관 숏의 충돌, 마지막 6장 2026년 생존을 위한 개인 투자은행 전환까지.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를 박살낼 2026년의 차가운 현실을 깨우쳐줄 알람입니다. 자, 첫 번째, 거래에서 담보로 넘어가는 RWA, 담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월가의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보시죠. 월가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준비해온 진짜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예탁청산결제공사, 즉 DTCC가 과거에 했던 글로벌 담보 실험, 그거 그냥 단순한 기술 테스트로 끝난 줄 아셨죠? 아닙니다. 2026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DTCC 담보 앱체인을 실제 대규모 자산을 처리하는 프로덕션 레벨로 공식 전환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단일 순담보 풀입니다. 토큰화된 증권,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같이 예전에는 다 따로따로 놀던 자산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공통 레이어로 싹 다 묶인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은 주말도 밤낮도 없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돌아가고 기관들은 이 단일 풀 안에서 초단위로 담보를 평가받고 실시간으로 자산을 굴리는 후방 인프라를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는 시간에도 기계는 돌아갑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이 규제 내장형 온체인 금융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누구나 익명으로 지갑파서 굴리는 무허가 디파이? 그런 거 아닙니다. DTCC는 이미 2025년 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조치 분료서를 떡하니 받아냈고요. 2026년 5월에는 체인링크의 런타임 환경이랑 찰떡같이 결합해서 가격, 담보 최적화, 마진 계산을 완벽하게 자동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규제가 무슨 종이로 된 법전에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에 그냥 하드코딩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검증된 등록 지갑들 사이에서만 자산이 이동할 수 있고 만약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기계가 즉각적으로 강제 이전, 환수, 동결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두 번째, 프로토콜 레벨 KYC의 완성, 인간 노동의 온체인 전환입니다. 자산풀이 검증됐으니 이제 그걸 다루는 인간들도 검증해야겠죠? 그렇게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통제되는 자산풀이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접속해서 자산을 다루는 참여자 역시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파이네트워키가 2026년 3월 공식 스냅샷 기준으로 발표한 실전 데이터가 그 증거물입니다. 미래의 금융은 이런 식이에요. 이 자산이 적격한가? 이건 DTCC가 묻고 이 지갑 주인이 규제를 충족하는가? 이건 파이네트워커 같은 신원 풀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그냥 귀찮게 서류 떼서 사후 인증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산을 옮기는 규칙 그 자체에 개인의 신원이 콱 박혀버리는 프로토콜 레벨의 KYC 인프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19만 4,68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분산된 인간 검증자들이 실제로 온체의 노동을 수행했고 1,656만 명 이상의 개척자들이 이미 메인넷 지갑으로 2주를 싹 다 끝냈습니다. 화면에 이 숫자 똑똑히 보십시오.
5억 2,697만 631건. 이게 뭡니까? 분산된 인간 검증자와 AI가 결합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끝마친 실제 신원 검증 건수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온체인 노동의 대가로 검증 1건당 정확히 0.0504179 파이가 지급되었죠.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이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내가 진짜 검증된 인간이다 라는 신원 그 자체가 가장 희소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겁니다. 즉, 이제 인간의 노동은 오프라인에서 땀 흘리는 것에서 벗어나 검증된 온체인 네트워크 기여를 통해 자산에 획득하는 행위로 완전히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 자산풀과 신원풀이 도대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 걸까요? DTCC가 구축해 놓은 빵빵한 검증 자산풀,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가 확보해 놓은 거대한 신원풀이 하나로 착 결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체인 금융 운영체제 OS의 완성입니다. 개인이 온체인 생태계에 기여해서 디지털 자산을 얻으면 그 자산은 곧장 DTCC의 단일담보풀 안으로 쏙 들어가서 초단위로 실시간 가치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그 가치는 철저하게 제도권 규정을 따르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무스하게 유동화되어서 토큰화된 미국채 같은 곳에 투입되는 구조죠. 한마디로 여러분의 검증된 신원 자체가 달러 유동성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이자 수익을 뽑아내는 프리패스 티켓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매크로, 제1원칙과 유동성, 달러 공급과 흡수입니다. 여러분, 제발 잡음 말고 본질을 좀 보세요. 자선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바다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제1원칙은 정말 단 하나의 공식으로 귀결됩니다. 미국이 지금 달러를 풀고 있냐, 아니면 쩍쩍 걷어들이고 있냐. 여러분이 맨날 찾아보는 개별 기업의 실적이니 뭐니 하는 그럴싸한 내러티브들. 그거 다 이 거대한 달러 유동성이라는 조류 위에 둥둥 떠 있는 종이배에 불과해요. 밀물이 들어오면 쓰레기도 같이 떠오르는 거고 물이 싹 빠져나가면 배는 강제로 바닥에 처박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저 회사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지금 저 높은 자산 가격을 떠받쳐줄 달러 유동성이 과연 시장에 남아있느냐입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현재 데이터가 우리한테 뭐라고 소리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소름 돋는 경고를 던지고 있어요. 과거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막 때려도 시장이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래포, ONRRP라는 곳에 쌓여있던 자금들이 슬금슬금 방출되면서 시중에 마르는 유동성을 채워주는 든든한 버퍼,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보세요. 2026년 5월 지금 이 영래포 잔고가 완전 제로, 0달러입니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완전히 고갈됐다고요. 유일한 완충지대가 증말해버린 겁니다. 이제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 그건 시장의 혈액인 유동성을 아무런 필터 없이 다이렉트로 초단위로 뽑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진짜 피말리는 유동성 흑수, 진짜 긴축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네 번째, 워시체제와 진짜 긴축, 그리고 연준의 분열입니다. 비둘기파가 여러분을 구해줄 거라는 헛된 희망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막연하게 그래도 연준이 금리 좀 내려주겠지 하고 기대하시죠? 2026년 4월에 공개된 FOMC 의사록 가보면 실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투표 결과가 8대4로 아주 쫙 갈라졌어요. 금리 인하하자고 주장한 사람 스티븐 밀런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베스 헤맥, 닐 카시카리, 로리 로건 같은 짱짱한 매파 총재 3명은 금리 동결에 찬성하면서 한술 더 떴죠. 성명서에 남아있던 비둘기파적인 문구, 그 완화 편향 자체를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의사록 텍스트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수의 참석자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추가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구원할 금리 인하요? 그거 더 이상 기본 옵션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 긴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새롭게 부상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체제의 진짜 타겟입니다. 워시 체제는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런 잔챙이 싸움보다는 뚱뚱해질 대로 뚱뚱해진 대차 대조표의 강력한 감축, 즉 공격적인 양적 긴축, QT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건 확 줄이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게 최우선 목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연준이 더 이상 장기채 시장의 든든한 백,
안전판 역할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지급준비금이 뭉텅이로 삭감되면서 시중의 달러 유동성이 아주 다이렉트로 청속이 빨려 들어가듯 흡수되는 체제로 들어선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산시장에 꽂혀있던 산소호흡기를 아주 서서히 하지만 자비 없이 떼내고 있는 중입니다. 5번째, 대중 비투와 기관 숏, 거대한 파멸의 충돌입니다. 유동성은 말라가는데 빚을 내서 뛰어든다. 네, 자자랭이죠. 제가 이렇게 매크로가 박살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도 대중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엄청난 레버리지 풀악스를 밟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기준 한국 증시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무려 36조 4,700억 원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7%에서 9%나 되는 미친 이자를 다 감당하겠다고 도장 찍으면서 말입니다. 미국은 다를까요? 4월 핀느라 통계 보니까 미국 고객 마진 잔고 역시 1조 2,210억 달러로 작년 대비 38.6%나 수직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아예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짓을 하죠. 6월 4일부로 팩턴 데이 트레이더, 그러니까 당일 매매 횟수 제한하는 규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제 몇 푼 안 되는 소액 계좌주인 개인들까지 방일에 만기 끝나는 0DT, 초단기 옵션이랑 초고배율 마진 시장에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이게 안 무섭습니까? 반면에 진짜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 스마트머니, 기관들은 지금 이 리테일의 고금리 B2 광풍 앞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금 미국 주식지수 선물이랑 ETF에다가 거시적으로 하방 베팅, 즉 숏을 때려놓은 노출도가 총 노출액의 무려 1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거 최근 10년 내 최고치예요. 극단적으로 시장에 꼬라박는다는 쪽에 돈을 건 베어리시 포지션을 겹겹이 쌓아올린 겁니다. 이 기관들은 개별 기업 실적 좋은 거 인정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뻥튀기 된 시장 전체 가격을 유지해줄 유동성 자체를 1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깊고 단단하게 방공호를 파면서 다가올 대충격의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대중들이 꼭대기에서 롱을 외칠 때 말입니다. 이 두 진영의 극단적인 온도 차이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리테일, 즉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36조 원, 미국 1조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고금리 빚을 잔뜩 짊어지고 시장 완전 정수리 꼭대기에서 가져와를 외치며 롱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유동성 흐름이 박살나고 있다는 걸 꿰뚫어보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무려 13%라는 역사적인 규모로 매크로 숏을 치면서 하락에 베팅하고 있죠. 여러분, 시장의 유동성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기는 순간 기관은 매크로 균열이 났을 때 리스크를 싹 다 전가할 거대한 댐을 이미 지어놨습니다. 그럼 멋모르고 빚내서 뛰어든 개인들의 레버리지는요? 그 댐이 무너져 내릴 때 가장 먼저, 가장 처참하게 쓸려 내려갈 종이장 같은 약한 고리에 불과합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6번째, 이 미쳐버린 2026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프레임, 개인 투자 은행으로의 전환입니다. RWA가 떡판이 도입된 2026년 미래 인프라의 제일 무서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기계적 대응입니다. 이 강제청산이라는 단어를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식이 좀 폭락해도 다음날 아침에 증권사에서 마진콜 전화 올 때까지 돈 구할 시간이라도 좀 있었죠? 천만의 말씀, 24시간 연중 무휴로 팽팽 돌아가는 온체인 담보 시스템은 여러분을 1초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체제의 양쪽 긴축이 시중 유동성을 쫙 빨아들여서 자산 가격이 기술적 임계점을 탁 하고 뚫고 내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스마트 컨트랙트 알고리즘은 인간의 감정 따위 배제하고 실시간으로 연쇄강제 청산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라 초 단위로 계좌가 녹아내리는 메커니즘이 열린 겁니다. 이 자비 없는 알고리즘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는 스스로가 하나의 깐깐한 개인 투자은행이 되는 사람뿐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차트 쳐다보면서 밈 주식 가격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일이 일비할 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본인의 대차대조표를 기관처럼 관리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반토막나는 폭락장이 와도 내 담보력을 짱짱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위기 순간에 즉각적으로 달러 유동성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지, 그걸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유동성의 공급과 흡수라는 매크로 제1원칙을 똑바로 이해하고 검증된 자산을 담보로 잡아서 토큰화된 미국채 같은 안전한 제도권 이자 수익 내일에 내 자본을 착착 재배치하는 것. 오직 이 개인 투자은행 프레임만이 2026년의 미친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2025년에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미덕이 공포를 이겨내고 시장에 참여할 용기였다면 거대한 유동성 진공 청소기가 돌아가고 있는 2026년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미덕은 절대적인 절제입니다. 제발 무지성 비투전 멈추시고 여러분의 신원과 자산을 통제하고 다가올 온체인 단일 담보풀에 올라탈 진짜 준비를 하십시오. 이 거대한 매크로의 유동성 흡수를 잃지 못하고 남들 다 한다고 무리한 레버리지의 탐욕에 사로잡힌다면 여러분은 그저 24시간 돌아가는 알고리즘 강제 청산 기계의 비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없는 기계적인 청산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림 없는 개인 투자은행이 되어 이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을 주도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